저희 부모님은 스카이 대학을 희망합니다. 물론 저도 원하긴 하지만 최상위 대학을 가기에는 성적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교과 성적을 올리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쉽지 않아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학생의 고민을 들어봤어요. 네, 부모님의 기대치 무시할 수 없어요. 그쵸? 학생의 기대치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학생의 고민처럼 부모님은 스카이 대학을 원한다. 어, 많죠. 네, 상향 지원 전략으로 이제 부모님은 어쨌든 서울대, 고대, 연대를 원하시는데 내가 최대한 노력해서 사실 내신 성적을 잘 만들어 왔지만 현재 나의 성적으로 최상위권 대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라는 고민입니다. 별다른 방법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교과 성적 더 올려, 공부 더 해 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니겠죠.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닐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될 텐데요. 현재 학생의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을 보면 전교과가 2등급, 그리고 주요 교과 국수영 탐구, 그러니까 국수영사, 국수영과 이런 쪽으로 따지면 이 학생의 경우는 인문계 학생이기 때문에 국수영사를 기준으로 보면 1.86이라는 내신 평균 등급을 가진 학생입니다. 그럼 1점대 후반 학생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1.86 등급으로 어디선까지 갈 수 있다 없다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타 다른 이제 상황이라든지 실적 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어느 학교에 유리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으로 서울 최상위, 서울대, 고대, 연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까지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나오기 마련이죠. 학생의 경우에는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국어가 1등급, 그리고 수학 나형이 1등급, 영어가 2등급, 사회문화, 사탐 영역에서 사회문화가 1등급, 생활윤리가 2등급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선이 나쁘지 않고 영어나 사회탐구 과목 하나만 지금 2등급이고 나머지는 1등급을 취득했는데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진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정시로 간다라고 했을 때 조금 애매한 성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비교과 활동을 보면 프로파일러를 학생이 이제 진로 희망사항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심리학에 관심이 좀 많았었던, 그래서 심리학자라든지 심리학 연구원을 꿈꾸는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은 영어 소설반, 영어 소설 읽기반 이런 식으로 소설반 활동을 꾸준히 1, 2학년 때 했었던 학생이고요. 봉사 시간은 전체 93시간 봉사 시간으로 학생이 이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꾸준히 교내 봉사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봉사 시간을 채웠었던 학생이죠. 임원 활동은 학습부장을 꾸준히 했었고, 학습부장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자신이 잘하는 과목에 강점을 가지고 또래 학생들의 지도라든지 또는 서로 교과적으로 학업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을 잘 보여줬었던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습부장을 했었던 이력과 같이 이제 상응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교내상에서 학업 우수상을 획득했었던 건데요. 영어, 수학에서 학업 우수상을 획득을 했었고 또 수학 경시대회 등등에서도 수상한 이력이 있어서 인문계 학생이지만 수학 과목 쪽에 우수한 성적과 성취를 내고 있는 학생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학생은 정보기술 자격증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갖추고 있었고, 조금 특이했었던 상황을 보면은 프로파일러를 이제 학생이 진로로 삼고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학 전공에 관심이 좀 많았고, 또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또래 상담,
또래 상담을 자처해서 이제 학생 또래 상담 부분에서의 어떤 교육에 참여하거나 또는 진로 발표 대회에서 이 분야로 특화시켜서 본인이 참가를 하는 등의 진로 활동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멘토링 연구집을 이제 발간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한 이력도 있고요. 상담 심리 분야의 연구팀을 조직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한 학교 폭력 해결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1년간 탐구 활동을 하고 이런 연구 자료집에 게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부분들도 학생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수학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인문계 학생이지만 수학을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상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확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습 멘토 봉사 활동 및 수학 학습에 도우미 활동으로 학생이 꾸준히 활동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학생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목표로 한다면 사실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이 심리상담이나 프로파일러 등등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뭔가 열심히 활동하려는 부분은 보이지만 아주 뚜렷하게 특별하게 그 분야에 대한 특장점들이 풍부하게 기술되어 있는 학생부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부 종합도 종합이지만 그 외에 이제 본인이 글쓰기나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논술 전형도 최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전략으로 하나 세워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현재 서울대와 고려대는 논술 전형이 없고 최상위 대학에서는 연세대가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죠. 따라서 학생은 상대적으로 이제 우수한 교과, 비교과, 또 모의고사 이런 성적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 외에도 논술 전형이라는 부분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성적이라는 것은 사실 막상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와도 당해의 수능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한 번의 수능 성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 최대한 본인이 평균적으로 받았었던 모의고사 성적의 등급에서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요. 반드시 상향 지원을 한다라는 전략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어느 정도 내가 좀 합격 가능성을 낼 수 있는 즉 수능 최저라든지 또 그 해당 학교의 논술 유형이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준비가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골고루 따져보고 논술에서의 상향 그 다음에 안정지원성 등을 고려하는 전략을 세웠죠. 그래서 무조건 상향 전략으로만 논술을 활용한 건 아니고 안정선에서도 하나 더 선택해 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 또 대학별 유형, 또 학생부 등급 간의 점수 차이 등등을 고려해서 언어 능력이나 이런 글쓰기 능력, 논리력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그런 학교 쪽으로 이제 선택을 했었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심리학과 쪽을 희망했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선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연세대 논술 전형을 고려할 수 있었고 또 성균관대도 논술 전형으로 고려할 수 있었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논술 전형이 수능 최저가 없죠. 수능 최저가 없고 논술 100%로 치러졌습니다. 수능 전에 시험이 실시가 됐었고요. 하지만 이 학생이 지원할 때만 하더라도 논술에서의 최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출 수 있는지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었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이 지원한다라고 하면 주요 교과 성적이 1.86이라는 점수였잖아요. 또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도 있었기 때문에 또 전형 간 중복이 가능했잖아요. 따라서 학생이 논술 전형 외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중복 지원을 도전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문계 성적은 사실 1.86이라는 점수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안정 지원할 수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웠어서 학과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도록 했었죠. 최종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고려해서 학생이 연세대 논술 전형 그리고 성균관대 이화여대 논술 전형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의 특장점을 좀 부각하는 자소서로 보완을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심리학과에 소신 지원하는 전략을 세웠었고요. 재수는 안 하고 싶다. 나는 올해 어떻게 해서든 갈 거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숙명여대를 논술 전형으로 안정지원선에서 고려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학생이 희망대학인 그 연세대나 고려대, 중앙대는 불합격했었고요. 최종적으로 성균관대와 숙명여대는 논술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성균관대의 논술 전형으로 최종 진학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향 전략으로 논술을 쓴다. 나 내신으로 빠질 게 없어라고 하더라도 막상 논술 전형은 100% 성공하는 것은 사실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학생부상에 불리함이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기존 성적 또 정시 성적을 감안했을 때 정시보다 상향할 수 있는 선에서 논술 전형을 선택하는 것은 아직까지 유의미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입시의 추이에서는 논술 전형도 어찌 보면은 축소 폐지된다라는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1, 2학년 학생들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정보 수집을 하면서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